자, 노말맵에서의 이제 우리 지금 요즘 그 2014년, 2015년 이때께 그러니까 약 7년에서 6년에서 7년 정도 그 정도 7년에서 8년 7년에서 8년 정도를 지나면서 우리가 7, 8년 전에 PBR이라는 게 아주 크게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PBR이라는 게 뭐냐면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 기반 렌더라는 얘기예요. 자, 물리 기반 렌더링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실제로 물체가 그 환경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려고 한다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그 물체가 그 환경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체가 주변 환경 안에 있을 때 모든 환경에 있는 색깔과 빛으로부터 물체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렌더링 기술에서 그런 걸 넣기 위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맵을 만들었었냐면은 HDRI라는 맵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맵이냐면은 주변 환경 맵이에요. 환경 맵. 쉽게 말해서 짧고 간단하게 말해서 환경 맵이라는 건 뭐죠? 얘를 둘러싼 환경이 도시냐, 사막이냐, 설원이냐, 정글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색깔과 주변 색깔과 그리고 밝기, 그리고 밤이냐, 낮이냐, 아니면 뭐 아침이냐, 아니면 해질녘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때 환경에 따라서 맵에 그런 게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물리 기반 렌더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거를 게임에서 그 예시를 들어보자면 물리 기반 렌더링이 나오기 전의 게임은 물리 기반 렌더링이 나오기 전의 게임들은 이런 느낌을 많이 줬어요. 이런 느낌. 이것도 물론 노말을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얼리얼 3 게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제 콜 오브 듀티 2 이게 노말을 쓴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 볼 때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니 이게 노말을 썼다고? 이거 노말 안 쓴 거 아니에요? 라고 역으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딱 보기에도 아니 이거 뭐 그림자도 뭐 별로 없고 이게 어떻게 노말을 쓴 거야? 이거 막 디테일도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디테일의 여부를 떠나서 노말을 썼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지금 코트에 우둘투둘하게 나와오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질감 있죠. 아니면 이렇게 드럼통 같은데 드럼통이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 이건 쉐이딩이 꺼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런 자잘한 이런 물체들 있잖아요. 자잘한 물체들에서 여기가 꺾여져 보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때 그때 이제 이런 거를 보고 노말이 들어갔구나 안 들어갔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도 지금 옷을 보면은 옷의 코트에 보면 지금 주름이 접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그냥 평평한 거예요. 주름이 없어요. 저 자리에.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고 이 옷도 그렇고 이 옷도 실제로 모델링을 보잖아요. 이 옷 그냥 평평해요. 아닌데요? 여기 그림자 들어가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바로 노말인 겁니다. 이게 파여 보이도록, 그림자가 져 보이도록. 그 노말을 그런 데서 쓴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뭐다? 노말을 초창기에 쓸 때 어떤 느낌을 주는 노말이었는지 이제 우리가 감을 잡게 된다. 이런 것도, 이번 팔에 주름 있잖아요. 이거 모델링 옆에서 볼 때 보세요. 여기 모델링은 조금 해봤다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주름이 들어갈 정도로 여기가 그림자가 이만큼 지려면 여기가 모델링이 어느 정도 꺾여 있어야 되는지 알 거예요. 근데 모델링을 보면 어때요? 다 두리뭉실하잖아요. 근데 꺾여 보이죠? 그게 노말에 의한 주름 표현인 거였어요. 예전엔 그랬다. 이렇게 보면은 주름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노말에 의한 주름인 거예요. 여기 요거 파여 있는 것도 그렇고 옆에 이것도 다 노말인 거예요. 직접 여기다가 그려서 그림자를 넣은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용됐던 콜 오브 듀티 2가 언제 나왔는지 잠깐 볼까요? 콜 오브 듀티 2가 처음 나왔을 때가 2006년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이전에 영상에서 설명했던 둠3가 나온 뒤 얼마 뒤에 나온 거예요. 몇 년 뒤에. 둠3가 2004년이거든요. 둠3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런 거 있잖아요. 여기 옆에 벽면 같은데 이 벽면이 전부 다 평면이에요. 여기가. 근데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거 다 그린 거예요. 포토샵으로. 이때는 심지어 그 하이폴리곤으로 뽑은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렸어요. 손으로. 캐릭터는 물론 그린 게 아닙니다. 캐릭터는 노말 맵을 베이킹을 했는데 요런 문 같은 거는 전부 다 포토샵으로 각을 꺾는 걸 계산해 가지고 노말을 넣어준 거래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둠3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명의 강도가 매우 세고 다 어두운 분위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그 만든 그 제작자가 의도한 것이라고 들었어요. 왜냐면 노말 맵이 효과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콘트라스트가 센 조명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곳에서 굉장히 밝고 안 보이는 곳에서는 아예 시커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노말이 잘 보인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노말을 잘 보이게 하려다 보니까 맵 전체가 어두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포 분위기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연출도 그렇게 넣은 거고요. 그리고 후라시 같은 것도 이렇게 쓴 것, 후라시라고 해요. 조명도 이렇게 쓰는 게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이렇게 써야 노말이 잘 보인다. 꺾이는 것도 빡빡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창기 노말이었어요. 그럼 지금 요새 나오는 노말은 어떠냐? 지금 나오는 PBR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 PBR 예시가 있거든요. 자, 보면 지금 어두운 상태에서 지금 밝게 빛나는 부분들은 다 효과 처리돼서 밝게 빛나는 거예요. 자, 제가 환경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환경을 바꾸니까 어때요? 캐릭터에 들어가 있던 그런 느낌이 전혀 다르게 바뀝니다. 자, 서론으로 와보니까 서론에서도 느낌이 정말 서론에 있는 것처럼 나오죠. 자, 그리고 숲속으로 가면은 정말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로 가면은 이제 도시에 있는 것 같다. 저기 고대 사원 뭐 이런 거 같은데 가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바뀌게 되는 게 이게 지금 환경 맵이 캐릭터의 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전의 게임들을 보면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환경이 캐릭터에 영향을 준다? 그런 거는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물리 기반 렌더링에서는 환경 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고, 그 환경 맵이 캐릭터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서 캐릭터에 강하게 들어가고 약하게 들어가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맵의 종류가 더 필요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릭터에 들어가는 맵의 종류는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노말 맵을 배우고 있으니까 캐릭터가 이렇게 있으면 캐릭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캐릭터가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캐릭터에다가 색을 넣으려면은 그냥 컬러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컬러.
그래서 컬러 지정을 하기 위한 맵이 필요하죠. 그죠? 요걸 컬러 맵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들이 디퓨즈, 그리고 알베도, 그리고 컬러, 베이스 컬러,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다른 맵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거 다 같은 맵이에요. 왜 다르게 불러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자기네 프로그램에서 쓰는 맵의 명칭을 서로 다르게 써요. 왜 다르게 써요?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찌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베꼈다는 말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통일을 안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재밌는 건 뭐냐면 물리 기반 렌더링에 대한 거를 쓸 때는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쓰고 노말 있죠? 노말도 어디를 가나 다 노말이라고 그냥 써요. 노말 맵은. 근데 제가 그냥 추락해서 그냥 사람들이 찌질하다라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디퓨즈라는 단어 자체에 저작권을 걸어 놓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알베도라는 거나 베이스 컬러나 저작권이 걸려 있는 거여가지고 서로 다르게 쓰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게 다르면 이것도 다르게 써야 되고, 지금 이제 막 설명할 메탈과 러프니스 이거에 대한 설명도 얘네도 사실은 저작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근데 얘네들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컬러 맵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얘는 순수하게 색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색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따져보면은 이게 그거 따져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가 이제 가장 밝고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래프 곡선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컴퓨터가 그래프를 받을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게 곡선이 잠깐만요. 요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 이거는 두 개가 다른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리니어 워크라고 해서 이쪽이 이제 리니어 워크고요. 이쪽이 이쪽이 sRGB 기준인 거고 이쪽이 데이터인 거예요. 데이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조금 애매한데 사실 저도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래프의 곡선은 sRGB는 0과 100 거꾸로 적었구나. 100과 0 그리고 여기가 100일 때 등곡선으로 이렇게 같은 정도의 곡선을, 그러니까 이 곡선이 아니죠. 그냥 같은 값으로 쭉 그냥 값이 증가하는 거예요. 같은 정도로 똑같이 안 바뀌어요 이게. 근데 이게 데이터 상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100%로 오면 안 되고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얘는 왜 이래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숫자로서의 값을 나타낼 때 아까 전에 이거를 적었잖아요. 여기 이거에 의한 값. 그죠? 이거에 의한 값을 나타낼 때는 얘기 조절하는 게 왜곡이 없나 봐요. 이거대로 가면 안 되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이거를 같은 값으로 해가지고 이걸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맵이 나타내고 있는 값이 컬러가 아니라 데이터라면 곡선을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노멀맵의 컬러의 느낌을 보면은 노멀맵의 컬러 느낌이 조금 이렇게 허옇게 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저게 실제로 노멀맵을 검색해서 찾아보면 더 진합니다. 이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보면은 색이 진하죠? 그죠? 되게 진하잖아요, 색이.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색을 잘 보세요. 이거를 유심히 보다가 이쪽으로 와서 이거를 딱 보면은 희끄무레 하잖아요. 그죠? 왜 희끄무레하게 나오냐면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쟤는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데이터 값이죠. 노멀맵은 컬러를 나타내는 맵이 아니잖아요. 얘는 빛이 얼마나 꺾여 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XYZ 맵을 RGB에 대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순수한 컬러를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 이거는 즉 그 조명에다가 자기 위치가 어디임을 알리기 위한 저걸로 작동하는 거죠. 데이터로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로서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곡선 그래프가 이렇게 변경돼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켜줄 수 있냐면 sRGB라는 걸 켜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sRGB를 켜주면 어때요? 이게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요,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찾았던 노멀맵과 같은 정도로 보이죠. 그죠? 하지만 이걸 이렇게 같은 정도로 보여지게 한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 이게 보면은 요거를 제가 잘 보이도록 라이팅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이죠? 갈라져 보이죠, 중간이 뜬금없이. 그죠? 왜 중간이 뜬금없이 갈라져 보이게 되느냐? 원래 우리가 예상한 수치는 이건데, 그죠? sRGB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sRGB로 강제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컬러와 데이터를 나타낼 때의 맵을 서로 다르게 분리해 가지고 컬러가 들어가는 그런 맵에다가는 sRGB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나타내는 맵에다가는 sRGB를 뺀 상태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를 요걸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리 기반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맵의 종류는 아까 전에 설명했던 노멀 맵이라는 게 있고요. 컬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컬러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메탈과 러프니스로 나뉘게 되는데, 컬러 맵을 제외한 나머지 맵들은 다 어떤 맵들이다? 데이터들이다. 이 맵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좌표상에 UV 좌표상에 이게 더 금속에 가까워야 되는지 아니면 더 반들반들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냥 수치 값인 거예요. 맵이 이미지라기보다 해당 픽셀 정보를 데이터로서 넣기 위해서 이미지화된 그런 데이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요걸 빼고 볼게요. 컬러만. 자, 컬러만 빼고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상당히 투박해 보이죠? 이게 흰색이라서 그런데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바꿔보면 더 자세히 보이죠? 자,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이 뚜껑도 바꿔보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뚜껑 어딨지? 헬름 여기 있다. 이것도 50. 여기도 50.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공통적으로 쓰는 거예요. 컬러에서 이거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내가 이걸 까먹었는데 이름을. 잠깐만요. 아, 헥스 색상이라고 해요. 헥스 코드. 그걸 웹페이지 컬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웹페이지 컬러 RGB.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웹 안전 색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웹 컬러라고 해요. 웹 컬러. 이걸 그래가지고 웹 컬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FF부터 빵빵까지 표현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RGB 이거는 아까 전에 설명했으니까 이제 이해되죠? 128, 128, 128. 여기는 휴 세츄레이션, 그리고 V는 여기는 밸류라고 적었는데 자꾸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브라이트니스예요. 네. 조금씩 다르게 적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다르게 적어요. 일부러. 자,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맵을 빼고 볼 수 있는데, 맵을 빼고 보면은 이게 여기에서 볼 때 이게 금속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게 뭐 어느 정도의 번들거림을 표현하는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뭐 투구를 나는 이 투구를 그냥 완전 금속처럼 보이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투구 어디야? 이 투구를 메탈을 이렇게 강하게 주면 됩니다. 메탈을 강하게 주면 강해질수록 주변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게 완전히 금속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번들번들하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냐, 아주 그 번질번질한 금속 있잖아요. 그런 거. 그죠? 이제 러프니스도 빼고 보면은, 러프니스가 100%일 때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금속이긴 금속인데 겉이 표면이 완전히 저렇게 되는 거고, 러프니스를 이제 낮추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그 금속 줌을 갓 뽑아낸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러프니스와 메탈릭의 관계다. 메탈릭은 뭐예요? 메탈릭은 값이 올라가면은 금속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러프니스 뭐예요? 높아지면 반사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금속이라고 하고 알루미늄 배트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금속성은 매우 높고 반사율도 매우 높아야 되니까, 러프니스에서는 반사율이 러프니스 값이 증가될수록 반사율이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럼 러프니스 값은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탈이 높고 러프니스가 낮을 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아는 이런 스댕 느낌을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메탈릭 보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거를 뭐 고무나 아니면은 그냥 그 저기 뭐야 그 빛 반사가 아예 없는 애들처럼 보여지게 하려면 메탈릭을 빼고 러프니스가 높으면 무슨 고무 매트 같은 느낌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보면은 알베도 맵을 둘 다 똑같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사가 높고 반사가 적은 거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러프니스와 메탈릭 값을 어느 정도로 수치를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메테리얼을 어떤 느낌으로 줄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게 맵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다시 불러오기를 통해 가지고 원래 지정했던 값으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원래 지정했던 값대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각각 맵에 의해 가지고 따로따로 설정을 해둬서 이렇게 맵 형태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이미지들을.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은 밝게 빛나고 어느 부분은 이제 깊게 들어갔으니까 잘 안 비춰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거를 이제 잠깐만요.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자, 요걸 요렇게 돌려보면은 이게 빛을 돌려보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바뀌게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맵을 제작하고 이런 거를 할 때 어디가 금속성을 띠게 되고 어디가 안 띠게 될 건지를 부분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를 맵으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맵은 이제 메탈릭과 러프니스 이렇게 나뉘어서 각각 쓸 수 있게 되고, 이제 이 맵들이 서로 여기가 이제 굴곡을 나타내고, 여기가 이제 금속성을 나타내고, 여기가 반사를 나타내고, 여기가 색상을 나타냄으로써 이거 4개를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물리기반 렌더링이 적용되는 그런 엔진상에서 실제 존재할 것 같은 모델링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통틀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물리기반 렌더링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사용되는 맵, 컬러, 노말, 메탈, 러프니스를 보고, 그리고 실제로 조명을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그거를 바꿔가면서 맵이 바뀌어가지고 메탈릭과 러프니스가 어떤 식으로 반응되는지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조명에 의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 이게 PBR 렌더링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둘러보기였고요. 우리가 노마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는 것도 같이 보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에서 몇 가지를 해볼 건데, 우리가 볼 때 이게 되게 뚜렷이 남아있는 이런 그런 투구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서 노말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느낌이 아예 다르죠? 밑에도 노말을 꺼보면, 그죠? 노말이 들어가기 전과 후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말은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맵이야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실제로 캐릭터의 모형의 외형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맵임을 이제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노말 맵 기초 이론 PBR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